요번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요번 달은 되게 새로운 게 이제 코로나 제한도 풀려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태 선생님 오픈 모임도 했었고, 이제 저의 삶 속에서도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주말에도 어저께도 그러고 되게 바쁘고 날씨도 봄 날씨고 해서 되게 보기도 좋던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일도 많고, 혼자 하기엔 되게 빡세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 제 삶에서 많은 동생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이제 혼자 할 일을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삶에 조금씩 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나 했지만 이 삶의 전환이 오고 또 변화가 와서 또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또 이런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달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생각했지만, 우리가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던 몸과의 동일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뭔가 아주 강하게 동일시 되어 있고 그 동일시를 통해서 이 나라는 정체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깨닫는다 이렇게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 해서 꼭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대신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익숙한 그런 패턴을 조금은 균열이 가거나 조금은 의문이 생겨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확 와닿진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아니다 바뀌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진리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 그 저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했으니까 이제 내 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아니란 표현이 되게 좋은 게 이 표현이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약처럼 항상 이제 이 몸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밖을 보고 남을 보다가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밖을 보잖아요. 눈도 육체 눈도 밖에 돼 있고 밖을 보다가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이킬 때 안을 보라, 자기 감정을 보라, 아니면 감정을 자기 쪽으로 좀 봐라 할 때 이제 그 안이란 표현이 이제 뗏목처럼 아니면 약처럼 반창고처럼 굉장히 좋은 약이 돼서 자기 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밟다 보면 끝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처음이 끝이거든요. 그 처음의 끝이 이제 그 안이란 표현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희 경험 비추고. 이게 안으로 보라는데 안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 안이란 개념, 밖이란 개념의 구분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어, 저는 솔직히 물어보면 안과 밖이 확 통해서 아까 표현처럼 전 우주가 나다. 이거 나도 경험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요. 서서히 이 안과 밖의 경계가 어떻게 보면은 옅어지고, 나라는 어떤 정체성 감각이 이제 조금씩 희미해지면서 이 몸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기준점이 조금 희미해지면서 안과 밖이라는 어떤 구분이 없어지고, 안을 볼라 해도 안 봐지고 따로 밖을 볼라 해도 잘 안 봐지고 그냥 저절로 이제 만나가는, 예전에는 조금씩 의도해서 안을 봐야지 하는 마음을 좀 있었다면 그 마음이 이제 조금씩 희밀면서 이제 그 저절로라는 표현이 조금씩 와닿거든요. 저절로 봐지고 저절로 경험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받고, 제가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는 예수님은 안을 봐라 그랬는데 또 왜 또 안가밖에 없다 그러지? 이렇게 저도 헷갈렸거든요. 안으로 봐라 해놓고 또 안가밖에 없다 그러고 왜 장난치나?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왜 선사들은 하나로 딱 정답을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도 그렇게 많이 헷갈려 했었거든요. 그때 헷갈려 했을 때는 그 헷갈린 상태대로 저는 이제 경험해 보자 해서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진리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지만 내 지금 경험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안과 밖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안이란 표현이 좀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과정을 믿었지. 예수님이 안으로 했으니까 무조건 예수님 말이 맞아. 그래갖고 뭐 무조건 또 안으로 봐야지 이런 게 이제 점점 줄어들었죠. 점점 이제 그런 힘이 약해져 가고 이 자기 자신을 이제 만나가는 과정 중에 제가 확실히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그렇게 행동했던 거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랄까, 과정에 대한 믿음이, 어떤 감정적인 믿음은 아닌데 그게 생기더라고요. 저절로. 이제 경전의 말들, 위대한 사람의 말들,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의 말보다는 자신 자신의 과정을 믿어주는 그런 게 저절로 생겼던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리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동의를 얻거나 한 개인의
어떤 뭐 저거를 칭찬을 받아야지 인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실상을 하는 게 인가가 되거나 누가 야 너가 깨달았더라 이렇게 인가가 되 외부에서 인가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이미 있는 거고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인증이 필요 없는 어떤 완벽한 인증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의 인증이나 외부의 말이나 방편들보다는 당연히 저절로 그 진리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아니면 지금 자기 자신으로 그걸로 이제 저절로 마음이 돌이켜져서 또 외부의 것들은 단지 방편이고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구분도 없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저는 좀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다른 사람의 말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고 그냥 어떤 소리로 들려가지고 그런 어떤 강의에 대한 흥미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을 보라 안을 보라라는 이제 표현도 저도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라는 표현도 많이 하지만 또 저 자신의 경험의 측면에서는 이제 아니 없는데 막 그런 생각도 막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일상생활 중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이런 제목을 항상 그렇게 정하거든요. 예, 저보고 이제 계속 저보고 옛날에는 저는 의도적으로 안을 볼 때 감정을 많이 살폈는데 니는 왜 어째 좀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 니는 왜 니 자신을 안 보고 왜 밖에만 관심 많냐 이거 왜 외적인 거에 관심 많냐 그러더라고요. 옷하고 뭐 게임 뭐 하여튼 이런 게 다 외적이잖아요. 게임 뭐 아니면 내가 이게 소유물 돈 얼마 모아야 된다 이 말 하니까 외적인 거에 왜 관심 많냐고 니는 니 자신을 성찰하라고 하길래 내가 이게 외적인 거였구나. 나도 옛날 분명히 외적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막 외적이다 아니 내적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내 삶에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 그러면서 제가 놀랐어. 옛날에는 나는 감정은 내적이고 이거는 이것도 다 외부의 것들이라 생각했는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안가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나누지? 딱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을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꼭 그게 안은 아니지 않느냐 무조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거 할 수 있는 게 늘 밖을 보고 자기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가밖에 없다 이래버리면은 안 보는 어떤 회피 성향으로 갈 수 있는데 저의 경험으로 저 자신은 이제 제가 또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안가밖에 그게 없어서 그냥 이거에 관심 가질 땐 가지고 감정은 또 저절로 봐지니까 그냥 뭐 옷이 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뭐 밖에 것들에 관심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죠? 물질에 관심 많은 돈에 관심이 많고 돈 5,500원 가지고 왜 그렇게 그게 샘을 하냐 막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아니 샘을 해야죠. 그게 당연히 뭐 하여튼 작은 돈이지만 그걸 내가 무료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샘을 해서 내가 딱 이거는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생각이 하냐고 하는데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된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그렇게 생각해서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이렇게 따져서 예전에는 이건 외적인 거니까 안 중요해 하고 또 뭐 그랬던 적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면서 말을 못했지만 이제 다음에 또 그러면 말을 하고 싶은 말할 것 같은 게 그냥 내 삶에서 밖으로 보여지는 것 표현상 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이제 내가 뭐 관심이 가고 뭐 내 삶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기태 선생님이 옛날에 해준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좀 저한테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비유인데 정말이 네가 나중에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별로 제가 힘들어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네가 처음에는 왜 나한테 계속 말해보라 그러지 막 이래갖고 내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두 번인가 하여튼 여러 번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안과 밖을 나누는 그 막이 내가 뚫어준 거라고 구멍만 뚫어준 거라고 구멍만 뚫어준 거고 그 구멍이 이제 확 거쳐지면은 저절로 알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그 구멍이란 표현이 난 진짜로 또 순진해가지고 마음을 뭐 구멍이 있나 보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구멍이 보이고 깨달아서 나는 아직 못 깨달은 놈이니까 구멍이 안 보이나 보다 해서 구멍이 어디지 막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구멍이 어디지 여긴가? 막 가슴인가? 막 이랬는데 그 이해는 잘 안 됐어요 솔직히. 그리고 막 확 와닿고 그런가? 아니면 그냥 저는 선생님이 워낙 저한테 좋은 얘기 해주셔서 위로차 한가 본가 보다 그래갖고 안가 밖을 나눈다는데
한 4, 5년 뒤에 또 그 말이 생각나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표현해 줄 텐데 혼자서 안가봤기 구멍이 뚫린다 해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왜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오래 막 4년 5년 뭐 이렇게 하는데 나도 아직도 안가봤기 뭐 뚫렸다 이런 것도 모르겠고 막 이래갖고 이제 약간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자기 한탄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마음도 사라지고 했는데 음, 실상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그 아니란 표현이 이제 약으로서 좋은 표현이었지만 아니란 표현을 통해서 또 그 아니란 표현은 이 몸 안에 있는 나가 깨닫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딱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밟아가는 그 과정이 분명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가 봐 안으로 보라 했는데 이게 이것도 내가 이제 쥐고 있을 필요 없나 이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뭐 이 표현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 내가 깨닫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안과 밖이 사라진다 없다라는 표현에는 안에 있는 나 밖에 있는 나라는 게 따로 있진 않거든요. 안에 나가 있고 뭐 밖에는 뭐 다른 사람이 있고 밖에 또 뭐 아까 말한 거 창문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나 창문이 창문이 왜 나야? 그건 창문이지 뭐 창문이 왜 나지? 저는 그래요. 뭐 창문이 왜 나고 온 우주가 나다 이런 표현도 뭐 그렇게까지는 막 생각도 들지도 않고 예전에 한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온 우주가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한테 글을 보여줬어요. 이분이 되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좀 눈을 떴다라고 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거 기억이 나요. 뭐 그분이 깨달았던 말도 그런 표현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안, 안, 안 깨닫다는 표현 안 하고 좀 그냥 별로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온 우주가 하나가 됐다 이런 표현하면 저는 그거 뭐 하나가 왜 될 필요 있냐. 오히려 하나라는 표현이 떨어져 나갔다 이러면 밋밋하잖아요. 하나라는 표현이 떨어져 나갔다 는 밋밋한데 뭔가 하나가 됐다 그러고 이러니까 저는 좀 그게 자기 착각 같아서 꼭 하나가 됐다 그건 표현상 그럴 수도 있는데 들어보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되게 시큰둥하게 대단한 의미 부여해서 그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뭔가 하여튼 됐다 아니면 걔야 뭐 우주와 하나가 돼. 특히 우주란 표현 내가 쓰지 말라는 왜 보내. 우주 그게 뭐가 돼? 우주가 뭔가 거창하니까 우주가 하나가 됐다니까 거창하니까 그 마땅한 깨달음의 증거 마냥 이제 막 우주와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고 이러는데 합일이란 표현도 그렇게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그 합이라는 표현 속에는 둘이 하나가 됐다는 표현인데 원래 둘이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이라 표현이 선이고 이제 망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건데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둘이라는 표현이 원래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하나나 둘이라는 표현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거든요. 개념이 붙지가 않거든요. 근데 둘이가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가 됐다, 내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붙잖아요. 이게 둘이 있는데 하나가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합일이란 표현, 하나가 됐다는 표현 자체가 굳이 그런 거에 얽매이거나 뭐 그래서 뭐 하나가 되기보단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 자신으로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만나고 경험해 가지 굳이 나한테 없는 하나. 그러니까 항상 그게 미래잖아요. 난 지금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돼야 되고 난 지금 계합이 안 돼 있고 나중에 돼야 되고 이게 이원성이거든요. 나는 아직 덜 됐고 이런 게 표현에 우리가 항상 얽매이는 게 이제 그 표현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나는 아직 뭐 부족하고 미래의 완전 이게 이제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너는 완전하다 뭐 아니면 너는 이미 그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과 밖도 원래 사라지면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원래 안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게 옅어지면은 그런 거, 이런 게 점점 옅어지는구나라고 해서 사라진다 표현했지, 이제 막 확 사라지고 끝? 뭐 그런 맥락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은, 공부 과정은 한 번에 확 이루고, 물론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기태생 표현이 들리면은 꼬꾸러지잖아요. 한번 확, 와, 됐다! 이러다가 갑자기 꼬꾸러지고, 됐다! 그랬다가 꼬꾸러지고, 저도 많이 그랬는데,
됐다 그랬다가 꼬꾸러지고 됐다 그랬다 꼬꾸러지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됐다 안 됐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사라지고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뭐 내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잘 모르겠고 됐다 안 됐다의 관심도 사라지고 지금도 감정 상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됐다 안 됐다로 내가 범주를 나눌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분별이 사라지더라고. 됐다 안 됐다. 예전에 분명히 내가 지금 상태 체크해서 아직 안 됐네 됐네 안 됐네 됐네 막 이랬거든요. 그런 분별이 사라지고 특히 제가 아까 하나라는 표현을 한 것도 저도 예전에는 하나가 돼야지 우주와 합일 안가밖에 사라지면 이런 표현 들으면은 안가밖에 사라져야지 했는데 이제 안이란 개념 밖이란 개념 돼야지라는 개념 아니면 하나란 개념 둘이란 개념 그런 개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에서 자주 말하는 할 게 없다는 게 그런 개념이 항상 붙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장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장들이 다 사라져요. 하나, 합일, 깨달음, 신, 하나님, 뭐 나가 창문이다. 이런 문장 개념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신이 뭔지 뭐 하나가 뭔지 뭐가 돼야 된다는 어떤 강박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처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표현처럼 그런 개념이 사라지지 우리 그 개념 방편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니사라 갖다 말하지든 뭐 예전에 깨달았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이제 다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한 방식대로 그 사람들이 아주 어떤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개념이 100% 진리지하고 그걸 꽉 쥐고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과 밖이 사라진다고 했지만 또 안과 밖이 사라져야지 이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는 말이 그런 과정 중에 아니란 표현을 강하게 쥐고 있다가도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 강의라기보다는 제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런 걸 염려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뭐 더 배워라 이게 아니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편이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아니면 장애 아니면 어떤 제약 아니면 생각의 어떤 관념들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익숙한 관념들 그런 것들을 좀 흔들리게 하거나 혼란을 주거나 조금은 이제 조금 할 수 있게 하지 뭘 되라 이런 표현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된 것도 아니고 된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런 표현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실상은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다 떨어져 나가 한 번에 다 떨어져 나가진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 개념들 뭐 남아있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개념들이 특히 깨달음이라는 개념은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관심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되라 됐다 됐다라는 표현도 관심이 없어지고 어, 예전에 이제 됐다는 표현이 붙어 있을 때는 항상 저도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돼야겠다 돼야겠다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게 힘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가 안 됨에서 됨이 된 게 아니고 됐다라는 표현 자체가 욕구가 희미해지고 힘이 빠지고 하니까 됐다 안 됐다 표현이 힘이 빠지고 또 합일이라는 표현도 나도 듣고 알고 있었지만 합일이라는 표현이 힘이 빠지고 내가 항상 합일이 안 돼 있었다는 그 표현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들었던 개념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되게 평범한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의 말도 저도 이렇게 막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하라면 이제 표현을 하죠. 지금 되어 있는 그 모습 있는 그대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나쁘다 좋다가 이렇게라고 이제 제 마음속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막 있는 그대로가 진리야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해가 돼요. 하도 이제 많은 것들이 매체도 많고 좋은 점도 있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 강의도 듣고 저런 강의도 듣고 아니면 저나 기태 선생님이나 뭐 이상하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표현처럼 자신에게 맞는 걸음,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산 정상은 똑같다는 표현이 정말 맞거든요. 그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어, 거기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로.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 무슨 허무하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들었던 것들은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지 않아요. 깨달음의 모양, 깨달음, 뭐, 빛의 모양, 어떤 그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런 어떤 내가 생각이 모양인데 내가 상상하는 상상이 아니고 그냥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데 그래서 뭐라고 이게 딱 언어로 표현 안 되는 게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상으로 이제 윤곽이 그려지고 이게 막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깨달음이나 이 실상은 너무나 간단해서 그림도 아니고 그냥 지금 정말로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들은 나중에 부처님이 표현하셨나 누가 표현하셨나 뗏목처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건너왔다는 표현은 아닌데 뭐 뗏목처럼 이제 버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산 정상에는 뭐가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또 솔직히 표현상 산 정상이라는데 산 정상 뭐 올라갔다 그런 생각도 안 들거든요.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갔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뭐 그냥 표현상 아까 그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길을 올라가면은 그 약간 그냥 문화적 차이도 있고 종교적 차이도 있고 아니면 저나 이런 모임 사람처럼 우리는 종교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다가 근데 말하는 거는 표현 방식은 달라도 의도하는 바,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옛날에 노자든 지금 설법하시는 분이든 온전하게 눈을 뜨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간단하게 어, 보통 이게 막 허무맹랑한 소리도 안 하고 간단하게 자기 실상을 비춰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는 객관적으로 저를 많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어, 그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말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느낌 같아요.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지금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안과 밖이 하여튼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하면서 아 맞다 그래 안이라는 표현하면서 내가 안에 있지 하고 해서 나중에 내가 깨닫는다라는 건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맥락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조금 덜 익숙하지만 깨닫는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를 왜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얘기하고 싶고 지금 만나가는 과정 중에는 솔직히 이런 표현이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만나가는 과정 중에 뭐 깨닫는 나가 있든 없든 이거보다는 지금 만나가는 과정을 계속 만나가고 하다 보면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나중에 내가 깨달아서 그때는 제가 의식을 못했어요. 나중에 내가 깨달아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책을 안 보면 안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오래 안 됐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아, 내가 왜 이렇게 책을 안 보지?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럼 책을 봐야지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의 깨달음을 정말 이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 그때 당시에는 나도 내가 깨달아야지 이게 조금 남아 있었나 뭐 있었나 뭐 그러고 내가 깨달아야 된다해서 막 책을 봐야지 했는데 그때 뭐 이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생각 그런 이해가 들더라고. 내가 뭐가 대단한 거는 아닌데 뭘 전하고 말고가 어딨냐 이러면서 그냥 오히려 내 공부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굳이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난 내 과정을 밟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강의하니까 나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나는 이제 돈 벌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전세 예전에 얘기한 전세도 옮겨야 되고 내 삶을 살아야지 왜 굳이 그런 역할을 꼭 할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 굳이 내가 억지로 안 봐지는 거 봐야 필요 없겠다 해서 안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일상생활에 점점 관심이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소한 것들에 더 오히려 관심이 갔었어요.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옷을 샀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그런 내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하고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건도 사보고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내 느낌으로는 이 마음 공부와 멀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도 그것도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 공부랑 멀어지는 것 같지? 그냥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들고 평범한 일상?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 스스로 보기엔 좀 그걸 그리워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일상. 어떤 예전에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아주 평범하고 어, 평범한 일상을 저는 많이 못 누려봐가지고 그걸 좀 보통 사람들처럼 누려보고 싶다 그런 어떤 소망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나 보다 해서 공부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삶 자체가 이제 공부가 돼가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꼭 마음 공부한다, 마음 공부 안 한다 이런 구분이 사라져서 내가 마음 공부에 관심이 없어졌다 생각했구나. 나중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마음 공부한다라고 하면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마음 공부하는 시간 아니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마음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렇게 따로 생각도 들지도 않고 해서 삶 자체가 이제 공부가 되고 삶 자체가 수행이 돼가는 과정을 이제 그 중간에는 이제 좀 혼란스러웠죠. 마음 공부에 좀 멀어지나? 뭐 이렇게 또 도덕경 사람들하고 이제 또 멀어지나? 혼자도 그 생각 했었어요. 이게 거부에 대한 그게 있나? 멀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가까워지는 걸 수도 있고 제 생각과는 다 반대더라고요. 나는 뭐 멀어지나 나는 안 좋아지나 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이제 진짜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뭔가 의지해서 공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많았어요. 뭔가 의지를 많이 해서 공부하는 느낌. 어떤 모임, 도덕경도 마찬가지. 모임이든 어떤 선사든 뭐 유명한 사람 어떤 걸 의지를 해서 공부하는데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그렇다고 의지를 안 한다 이런 거 아니는데 지금 저도 갑자기 표현하는데 그냥 뭔가 의지해서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공부 과정이 진행돼 가고 경험해 가고 어, 또 예전에 내가 그토록 봤던 홀로서기 홀로 섰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느낌적으로 뭐 홀로 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표현이 그렇게 나오네요. 하여튼 홀로서 공부하는 과정 뭐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데 표현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뭐 느낌상으로 내가 홀로 섰는지 지금 의지하는지 막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아이고 멀어져 가네 막 이랬는데 제가 방금 무슨 표현을 했더라 하여튼 뭐 아, 홀로서 가는 그게 참 나도 홀로 서고 싶거든요. 뭐 기대생님도 홀로 서라 분리가 와야 된다 해서 나 홀로 서면 홀로 서면 이런 느낌이겠지 당당한 느낌이겠지 했는데 당당한 느낌보다는 뭐 홀로 섰다 그런 것도 모르겠네요. 뭐 느낌이 그런 느낌 별로 안 들고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어딘가에 뭐 의지해서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게 멀어져 간다 이 표현을 했잖아요. 멀어져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의지하는 그게 또 좀 없어졌나? 뭐 그런 느낌, 그런 이해가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공부 과정 중에 있었던 혼란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안과 받기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 고민들조차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아까 이제 현희 씨랑 했던 표현처럼 제가 음, 안과 받기 그러니까 두 가지로 표현해 보면 안과 받기 하나가 되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는가 밖도 사라지고 깨달음도 사라지거든요. 그 사라진다는 게 실상이 있는 그대로 있어요. 사라지는 게 우리가 가진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안이란 개념, 밖이란 개념, 깨달음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그러면 제 스스로 비추면 멀건 도화지, 하얀 도화지가 있으면 아니면 스크린이라고 표현하는 스크린이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모든 영상이 다 비춰지고 모든 그림이 다 그려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 그림이 없거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 그림이 딱 이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형상 속에서 형상 없는 동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모든 형상 속에서 형상이 있는. 근데 스스로의 경험 보면은 그게 구분을 이렇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지. 형상을 뛰어넘어서 뭐 형상이 없다 아니면 상이 뛰어넘어서 상이 없다 그게 아니고 상이 사라지면
이 모든 상이 세상 속에 있잖아요. 상 속에서 상 없는 뭐 그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런 표현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냥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말해놓고도 이게 뭐,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말해놓고도 막 헷갈리는데, 어, 하여튼 뭐, 그 안과 밖이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은, 어,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하나가 될 필요도 없고, 저는 저한테 그 누가 이제 안과 밖이 하나가 어떻게 하면 안과 밖이 하나, 어떻게 하면 안과 밖이 하나가 되나요? 저한테 이제 물어본다면 제가 나만 하면 알아시는 아니지만, 자네가 안과 밖이 하나가 된다라고 묻는 것은 자네가 지금 안과 밖이 하나가 돼 있는데 또 하나가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자네가 이미 그것이지. 정말로 그 말을 왜 어떤 정말로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들고 온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안가밖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왔는데 라마나 마하라시가 따뜻한 말로 자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앉는다는 것 똑같은 말로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개념이 허구였다 아니면 착각이었다는 걸 얘기해 준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자네가 안가밖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게 착각이다.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라고 이제 누구 승찬 스님? 승찬 스님한테 도신인가? 어떻게 해탈을 구합니까? 라고 도신이 물었을 때 그 당시에 도신은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해야겠다. 해탈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물어본 건데 승찬 스님은 왜 해탈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랬거든요. 그때 확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이든 아마나마 아르시든 우리가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착각을 녹여주거나 깨트려 주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해탈합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안가밖에 하나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가밖에 하나가 됩니다.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이러면 같이 같이 이제 착각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가밖에 하나가 될 필요도 없고 이제 이런 제목에 또 얽매일 수도 있잖아요. 안가밖에 사라질 필요도 없어요. 안가밖에 사라져야겠다 이게 아니고 표현상 저도 어쩔 수 없이 안과 밖 이렇게 하면 제목이 이상하니까 안과 밖이 사라지면이라고 아니면 안과 밖이 하나라는 표현을 처음에 쓰려다가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사라지면 했어요. 차라리 차라리 사라지면 더 낫겠다. 그냥 안과 밖이 하나다 이래버리면 또 안과 밖이 하나가 돼야겠다라고 또 생각하고 그거에 또 따라갈 수도 있겠구나. 뭐 제 염려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약간의 고민 통해서 이제 하나보다는 그래 사라짐이 낫겠다. 안과 밖 하면 또 밋밋한데 혼자 제목 정하는데도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거에 민감하고 예민하냐면 제가 그런 표현에 되게 얽매였던 사람이에요. 이게 맞나 저게 틀렸나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부처님은 또 저러고 저러고 그리고 제일 저도 막 약간 아니 뭐 깨달음의 등급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경험의 층이 좀 다른 것 같고 막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이거 표현 저 표현에 막 헷갈려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헷갈려 하나 하고 되게 괴로워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뭔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사소한 표현 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막 묶여 내 스스로 느끼게 묶여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나. 그냥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걸 왜 갖고 고민하고 뭐 깨달음이 뭐 등급이 있든 없든 뭐 깨달음이 뭐 하든 고민할 필요 없는데 왜 그걸 고민하고 왜 부처님이 표현하신 거랑 예수님 표현하신 거랑 다른 것도 있지? 막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어떤 힘들어했고 헷갈려했고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때 당시엔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되게 싫고 나는 왜 이상하다. 보통 깨달았다 그러면 확 밝아지고 뭐 그때 당시 상황 그래야 되는데 나는 뭐 조금 괜찮아졌다 해도 또 고민하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이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오히려 저한테는 축복이었던 게 그런 혼란과 고민 속에서 제가 강하게 쥐고 있던 것들이 저도 모르게 해체돼 나가고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과 혼란이 그 처음 선생님 만났을 때도 혼란스러웠지만 이 과정을 계속 밟아가면서도 중간에 또 혼란스럽고 또 괜찮다고 또 혼란스럽고 계속 혼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거에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목격되는 일이기 때문에 혼란이 오면 그냥 그대로 있어주고 경험하고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있어주고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로 경이로운 거는 그런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왜 다른 말을 하지가 사라지더라고요. 그거는 몇 번 봤어. 내가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왜 다른 말을 하지 않는데 막 혼란스러워하다가 나중에 그걸 잊고 살아요. 그런 의문을. 그러니까 의문이 사라지더라고. 그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올 때 이제 그 의문을 의미 부여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납두거든요. 그럼 나중에 망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의문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궁금한 게 점점 사라지고 그런 의문, 의심이 올라가더라도 그냥 그 의문과 의심에 내맡기고 경험해 가니까 의심이 없는 사람이 됐다라기보다는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면 그냥 계속 내맡기고 그런 의문도 많이 들었거든요. 뭐 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되긴 됐, 뭘 말하고 있나? 제대로 말하고 있나? 그런 의문도 들면 또 그런 의문조차도 내가 정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대로 말하고 있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대로가 뭐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제가 사회적으로 배웠던 관념들이 해체돼 가면서 되게 그냥 단순한, 아주 단순한,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좀, 저거, 욕을 좀 먹거든요. 뭐 최근 들어 많이 느끼는 게, 이거 뭐 계속 어벙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최근에는 진짜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많이 까먹어요. 해야 될 일, 뭐, 생일, 기념일,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이제 끝나고 전화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계속 그런 거 챙겨라 해가지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 해야 될 일을 계속 까먹으니까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지금 과정 중이에요. 저는 일상생활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정도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특히 제 일에 대해서 편의점 일을 십몇 년 했는데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까먹지? 막 이러면서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 대신 그게 없는 것 같은, 그게 없는 느낌이 제 공부 과정이 그런 거 들었어요. 이거를 안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비난에 대한 두려움. 이걸 안 하면 욕먹고 되게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한다고 뭐, 안 두려워 이게 아니고, 그걸 까먹고 안 해도 욕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에서 그렇게, 그런 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의미 부여된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마치 비유하면 남일 같은? 정말로 그래요. 이게 내일이다 이랬을 때는 이거 내가 큰 실수고, 내가 막, 그러는데, 똑같이 제 편의점 일인데, 의미하고 무게가 별로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은 저한테, 와, 그런 실수를 하냐고 막 하는데, 저는 왜 저렇게 저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라는 의문도 들고, 약간의 이해는 되고, 나도, 근데 이거는 실수도 뭐 해서 넘어갈 수 있구나 이래갖고 넘어가는데 또 그게 제 삶에 대해서도 엄청난 큰 의미나 실수가 조금 무게가 경감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가 투사한 무게구나 그런 좀 이해가 들더라고요. 뭐, 뭐 남녀 간의 이별이든 이혼이든 그 이혼이 이 정도 무게 객관적인 이 정도 무게야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에 대한 무게가 이쪽에 투사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굉장히 제가 두려워하던 특히 이제 편의점 일하면 시제를 하거든요. 시제 틀리면은 제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엄청 그래서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제 돈은 막 그 돈이 커도 막 다 메꿀라 그러고 막 했는데 오히려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넘어가고 하는 거 보면 그 두려웠던 그 돈 안 맞으면 뭔가 되게 막 큰날 것 같고 두려웠던 일이 조금씩 덜 두려워지고 뭐 그런 의미가 부여되면서 좀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주변 사람들은 좀 솔직히 말하면 조금 화를 내고 나는데 막 왜 그러냐 이러는데 저는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기적인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뭐 다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것들이 조금은 편하고 그래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좀 까먹기도 하고 하면서 음, 이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최근에 많이 느꼈던 것들이 제 일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 큰 의미 부여되고 이렇게 내가 의미 부여된 만큼 되게 힘들어했고 두려워했구나라는 걸 좀 이해가 되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깨달음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고 이 깨달음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내가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개념과 그 의미가 내가 투사한 거라는 걸 좀 지금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못 잃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어, 정말로 하고 싶으면 깨달음을 내가 못, 투사된 깨달음을 못 잃어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그 투사된 의미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그 집착과 그걸 이루어내겠다는 노력 때문에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개념이든 내가 미래에 달성해야 될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되면 조금씩 뭔지 모르게 자기 스스로 안온해지고 평안해지고 삶이 참 외부는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세상을 표현하면 세상은 되게 힘들고 바쁘고 막 온갖 일이 다 벌어지지만 자기 자신은 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평온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저도 조금은 더 자각되고 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많은 사건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실상이기도 하지만 환상처럼 보이는 그런 지금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모든 일들,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 듯 하는데 없는 듯 하고 또 그러면서 상처를 순간적으로 받는 듯 하지만 또 안 받는 뭐 이런 지금 이해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나 어떤 저의 경험들을 아니 기태 선생님의 그런 표현들을 이제 경험들을 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자기가 이제 겪는 과정 중에서 와닿고 참고해야 될 점을 어, 받아들이면서 뭐 미래로 갈 필요 없고 자기 자신으로 있는 그대로 만나가면 시간은 원래 자주 얘기하지만 시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고 도달해야 될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나중에 흘러가지고 나중에 깨닫지만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원래 우리 단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뭐 사회생활 속에서 하지만은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 약속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굳이 그 미래라는 개념 내가 도달해야 된다는 개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시상이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아주 강하게 그 감정과 생각과 동일시되거나 저항하거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진 실상을 우리가 싫어한다, 밀어낸다 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은데 우리가 깨달음이 어렵거나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프로그램 돼 있다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감정을 뭐 참아야 된다 이래갖고 바꿔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실상, 경험되는 것을 우리는 저항하도록 배워왔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이런 모임이나 장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가 아닌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자라는 마음을 좀 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거는 저항을 그치고 있는 그대로 만나가는 그리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게 와닿지는 몰라도 그래도 한번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경험해보자 경험해보자 하면은 시간이 흐르 시간 개념이 뭐 흘러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시간 개념도 이게 뭐 시간이 있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표현 자주 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저도 들었던 표현 중에 자족하고 자명하고 누구한테 인가받지 않는 굳이 깨달음이란 개념조차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실상? 실상은 누구의 인가를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을 뭐 이렇게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러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이게 내가 이게 실상을 안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족하는 자신의 삶을 사는데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네가 그걸 아냐라면 어, 정확하게 표현해도 내가 그거를 아는 나는 없다. 아는 나는 없고 그냥 자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 자명한지 알아? 이러면
그걸 아는 나는 없지만 그냥 자명하다고. 그 나가 자명할 수는 없거든요. 나는 원래 어떤 역할이고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어떤 서정만이나 역할이고이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내가 자명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가 힘이 빠지고 역할은 있지만 힘이 빠지고 하다 보면 그냥 자명하다? 명이 어떤 한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누구의 인가를 구하거나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내가 헤아리거나 그러지 않는 단지 내 의심과 의문과 그 헤아림을 내맡기는 그 삶이지 내가 그 헤아리고 깨달아서 아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지금 경험하는 어떤 거든 무조건적으로 내맡기고 경험해 가고 또 저항이 온다 그러면 아 내가 저항을 많이 하고 있구나를 만나고 그러면 정말로 선생님 처음 한 표현처럼 풍선의 구멍이 조금만 뚫려도 바람이 빠져나가거든요.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면은 음, 모래성을 쌓잖아요. 밑에 약간만 조금만 균열만 줘도 모래성은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모래성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들이 사회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을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바늘구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균열이 오고 내가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런 거 이렇게 하면서 혼란이 오고 헷갈림이 오고 그러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안가받기 사라지는데 가장 큰 약은 혼란과 헷갈림과 정리가 되지 않고 아, 내가 잘 가고 있나 잘 모르겠고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내가 지금 안가받기 점점점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개념 아니면 에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게 조금씩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표시거든요. 그나마 표시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큰 저주 같고 아 나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는 왜 모르고 남들 다 하는가 저주가 축복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내 눈의 저주가 실상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어, 저주와 축복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정말로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의 과정 중에 되어 있는 모습이 어떤 어둡다, 뭐 혼란스럽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그 어둠 속에 광명, 빛이 있거든요. 그 빛, 자명, 명백함이 정말로 명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명백함 속에서 자기가 명백하지 않음을 내맡기면 돼요.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명백해지려고 하면 계속 황병성사도 뭐 옛날 사람들 저희 매덕겁을 가도 계속 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을 때 헷갈릴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과정을 밟아가면 이 안과 밖을 나누는 막이 사라지면서 음, 진짜로 자명한 거는 이게 안에 있는 나만 자명한 게 아니고 안과 밖에 사라지면 그냥 자명해요 정말. 그러니까 그 표현 처음 해봤는데 내가 자명한 게 아니고 그냥 자명한 명백한 거기에는 어떤 뭐 인가나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자기 평범한 특히 사회생활을 하니까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서 이런 인연을 통해서도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게 돼요. 이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오늘은 저도 얘기하면서 저도 좀 두서가 없고 헷갈리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몇 가지 또 개인적으로 한 두세 가지 표현은 저도 내가 이런 말을 하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신기하네 하면서 저도 같이 듣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더 얘기하는 거 계속 이제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저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더 여러분한테 좀 맡기고 싶어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챕터 그 질의응답에서 좀 이제 강의 중에 들었던 거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있어서 이제 안 되는 거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거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간 예. 여기까지 좀 아쉽긴 해도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